안녕하세요. 클라라 강 송색스폰의 송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별이 먼저 와 있다 연주를 했더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눈치채셨죠? 악기에 마우스피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마우스피스가 있었다면 진짜처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립싱크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것도 콩글리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르지 않으면서 립싱크하는 프로그램에서 진짜 가수를 찾아내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색소폰 연주자들 영상을 보다 보면 실제로 보면 악기를 립싱크처럼 그 실제 연주하지 않은 걸 볼 때 있어요.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첫째는 이제 움직임의 모션이 큰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립싱크를 그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연주 영상이 아니라 연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핸드싱크입니다. 그것도 역시 콩글리시겠죠? 손을 싱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 전에 이제 클라라 선생님, 최종 씨도 와서 같이 연습하시니까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셨잖아요. 연습을 못했다는 분들 막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 못한다 이랬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저는 연습하는 방법을 안다.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핸드싱크에 대한 거. 뭐 어차피 저희가 호흡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 호흡을 사용을 했을 때 악기를 훨씬 더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운지잖아요. 운지죠, 운지. 운지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개명이 운지다. 그렇죠. 개명 결국 네, 그래서 개명이끼를 잘 하고 내가 손가락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불면 훨씬 더 쉽게 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확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좀 해봤냐면 공간이 없잖아요. 연습실이 없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악기 볼 곳이 없어서 연습을 못 해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충분히 예전에 저도요. 뭐 객원 연주 나갈 때 저 늦은 시간에 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그 곡을 들으면서 운지를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느낌이 사실은 연주하는 거하고 굉장히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연습을 통해서 반응이라든가 걸 정확하게 누르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손가락이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10손가락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다 자유자재로 하나하나마다 그 근육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려워요. 어렵죠. 얘네들 따로따로 쓰기 어렵고 오른손도 왠지 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운지라는 거 손 이렇게 해서 여기구나 여기구나 C 플랫 저음 C 플랫이 어디구나 C가 어디구나 도가 어디구나 레 샵이 어디구나 도 샵이 어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손가락을 익히는 거죠. 사실 선생님 맞아요. 달리기 선수들이요 달리기만 하지 않아요.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저기 뭐 이런 커다란 타이어도 끌고 가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가 잘 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손가락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지 연습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합주할 때 운지를 틀리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소리를 못 내는 것보다. 근데 그 운지라는 건 소리를 못 냈다고 해서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소리와 운지를 같이 할 때 분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맞아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소리를 같이 내면 운지까지도 예를 들어서 손이 어려우면 소리까지도 틀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소리와 운지를 일치시키기 전에 어느 것 하나라도 발전시킨다면 제가 볼 때 운지가 더딘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기초를 소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래서 손을 잘 해놓는다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운지만 보면 소리가 들려요. 그쵸? 선생님 지금 보여주시는데 초보분들이 연주할 때 빠른 곡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해요. 왜냐면 손을 멀리 막 이렇게 뜬다는 거죠. 지금 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정말 이렇게 떠요. 막 과장될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뛰는 분들이 계세요. 개구리 왕눈이 막 손 움직이듯이. 그런데 실제로 연주자들의 손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움직입니다. 가지런히 이렇게 감싸듯이. 그래서 이제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싱크 연습법입니다. 핸드싱크. 저희가 만들어내는 말이나 다름없겠지만 기타에는 있어요. 핸드싱크가 드럼에도 있고. 핸드싱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악기를 잡고 마우스피스를 끼지 마세요. 이걸 끼면 또 소리가 나요. 내고 싶고. 그래서 끼지 마시고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놓고 선생님도 와보서 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사실 넥도 빼도 돼요. 넥도 빼도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세 좀 나오려고. 근데 위치를 맞추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렇게 쓸어내세요. 도시락에서 판매를 이렇게 도에서부터 이걸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뻗정다리 뻗듯이 막 뻗지 말고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요걸 먼저. 여기다가 본드를 붙일까요? 그러고 싶어요? 어떨 때? 네. 어떤 손하고 손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붙여버리고 싶어요. 붙여버릴까요? 하나 만드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지런히 손을 이렇게 붙이시고 이 버튼에서 이 작에 있는 버튼에서 손을 떼지 마세요. 떼지 마시고 붙여있다고 이게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려가보세요. 해보죠. 이거 연습하세요. 도시락에서 밤으로 내려볼까요? 소리 나죠? 다시 셋, 넷. 연습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 곡의 앞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나진 않겠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 연습은요, 핸드싱크는 결국에 가서 소리를 낼 때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소리도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런데 소리가 부드럽지 않은 분들 보면 손이 벌써 이렇게 부드러워요. 고음만 나오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악기를 잘 부는 방법 중에 중요한 걸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주하는 자세에서 이미 아주 초보 같은 분이 있고 그래도 조금 덜 초보 같게 아니면 좀 프로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울 앞에서 모션을 연습하십시오. 저희처럼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자신의 영상을 찍어 보세요. 찍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라고 오늘 그 핸드싱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누르고 있는 음이 미라면 레하고 도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들지 마시고 그렇죠. 들지 살짝 버튼에 그냥 올려놓는 정도. 손이 예쁘잖아요. 소리가 예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손을 세우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항상 악기 곁에 손가락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날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를 누르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소를 누르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아래 들고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스를 다 껴서 리드하고 다 조립을 한 상태에서 할 때는 그 공기의 그 앞의 흐름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이 느낌이 틀려요. 사실은 손가락 운지를 할 때 닫고 열고의 느낌이 틀려요. 클라라 선생님 이제 색소폰 학원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라 강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성악가예요. 그런데 세종시 내려가서 색소폰 하다 보면 세종 팀원들은 선생님을 안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색스폰은 우리보다 덜 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발견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점점 다 엎질르셨어요. 모든 팀. 왜 그러냐면 음악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운지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내가 소리를 낼 때 호흡에 가는 길과 이런 걸 연구하니까 최근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 봐요. 제가 뭐냐면 아니 정말로 제가 효도잔치 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때 선생님 옆에서 연주했어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악기에 심취하면서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들어가면서 운지도 좋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선생님 잘하신다 이런 걸 떠나서
연주를 하면서 그 느는 기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악기를 오래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잘 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색스폰을 잡은 연차는요 오히려 초라해질 수 있어요. 더 많아지면. 그런데 그 구력이 아니라 그만큼의 실력이 늘 수 있는 건 단지 선생님이 음악을 하셔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저의 아픈 과거죠. 사실은 저는 노래를 할 때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난 노래를 안 하겠다 라고 선서를 하고 유학을 선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노래 안 하겠습니다. 네, 선서를 하고 어쩌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죠. 울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노래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발성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악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디가 제 몸인 거예요. 바디잖아요. 바디라고 부르죠. 이건. 바디 몸이잖아요. 바디라고 핸드라고 안 하죠. 제 몸에서 흐르는 호흡을 얘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걸 컨트롤을 운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선생님 항상 연구하신다는 게 왜 여러분들이 이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냐면 클라라 강쌤이 나보다 악기를 덜 불었는데 나한테 악기를 조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음악에 대해서 이미 깊이 있게 보시잖아요. 내 몸과 악기는 바디가 흐른다. 이게 그 색스폰 프랑스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수위차라는 게 나와요. 수위차가 뭐냐면 내 호흡의 위치, 악기의 위치를 두는 게 왜 물 옛날 수위차라는 걸 제가 배웠었는데 물이 제가 이만큼 차 있으면 여기도 이만큼 차는 그 수위차예요. 악기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디라는 거와 내 바디의 위치를 안다는 건 그 수위차처럼 호흡에 아주 적정 호흡을 사용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왜 학원에서 연습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불만을 갖기보다 내 스스로가 자동차도 되고 아니 뭐 집에도 되고요. 마우스피스 꼽지 마시고 옆집에서 이거 소리 낸다고 옆집에서 오면 또 못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습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부드럽게 가는지 생각하시고 거기에 호흡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상상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연습이죠. 운지는 단순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잘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나 음정, 음색, 선생님 말씀하신 호흡에 대한 건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은 전수가 빨라요. 쉽게 말하면 한번 탁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싸요. 그렇죠. 전 비싸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순 기술은요 무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네. 오랜 숙련이 필요한 것들을 단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색소폰 연주가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오랜 반복을 통해서 내가 감각을 익혀서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운지 연습이고 오늘 그 연습법으로 립싱크가 아닌 핸드싱크를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항상 손을 가지고 악기에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운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가끔 실수해요. 그럼요. 아니, 저는 여기 많이 실수하는데 뭐. 당신은 잘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어서 늘 연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연주는 없지만 늘 더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다면 악기 잘 보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라 강송 색스폰의 송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